사회초년생 A씨는 취업 기념으로 모 직거래 플랫폼에서 중고차 한 대를 샀는데요. 첫 차를 샀다는 뿌듯함도 잠시 차량 절도 용의자로 몰리면서 경찰에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딜러들도 국토부 장관까지도 당했다는 중고차 직거래 사기, 어떻게 하면 피해 없이 거래할 수 있을지도 그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인들에게 중고차 개인 직거래를 절대 추천하지 않는데요. 바로 세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개인 판매자의 가면을 쓴 비양심 딜러들. 일부 못된 중고차 딜러들이 직거래 시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허위 매물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괜찮아 보이는 매물을 올려놓고서는 구매자가 오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엉뚱한 나쁜 차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비양심 행위를 하는 딜러들이 최근 당근, 중고나라 등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엔카 같은 주요 중고차 플랫폼에선 허위 매물 단속과 제재가 많이 강화된 반면에 아직 직거래 플랫폼들은 그런 체계가 미흡하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조차도 누구나 당근을 올릴 수 있다면서 날선 비판이 오가기도 했었죠. 또 하나, 중고차 직거래는 딜러들의 폭탄 돌리기 장소로도 쓰이는데요. 딜러들이 잘못 산 차, 팔기 힘든 차들을 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성능 점검 기록부 등을 보여줄 의무가 없으니 문제차를 속여 팔기 아주 수월하거든요. 두 번째, 딜러가 아닌 진짜 개인 간 거래여도 사기나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판매자도 차를 잘 몰라서 고장이나 사고 이력을 제대로 고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의도적으로도 고장이나 사고 이력을 숨긴 채 직거래로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게 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는 구매 후 한 달 2,000km까지는 주요 고장 발생 시 판매자가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얼굴을 붉히게 되고 결국에는 소송 공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 문제로도 여러 분쟁이 생기는데요. 판매자가 저당이나 압류 등으로 정식 명의 이전이 안 되는 차를 팔아놓고선 잠적해버리거나 반대로 구매자가 차량 인수 후에 의도적으로 명의를 옮기지 않고 각종 범죄에 차량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산 차 또는 내가 팔았던 차가 소위 말하는 대포차가 되는 거고요. 차 한 번 잘못 샀다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유행하는 3자 사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3자 사기란 사기꾼이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다른 판매자의 차량을 구매자에게 건네고 구매자의 대금은 사기꾼이 챙겨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이때 구매자는 돈도 잃고 차량 절도범으로까지 몰리는 악몽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참고로 이 3자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하냐면요. 매물을 구하던 현직 중고차 딜러들도 여러 명이 당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직거래가 막상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한 리스크들을 모두 감수하기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 인기 차종을 비교해보면 직거래와 매매업체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기본적으로 판매자 입장에선 딜러 메이커보다는 좀 더 비싸게 받기 위해 귀찮아도 개인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딜러 마진을 포함한 가격과 그리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정으로 개인 거래를 꼭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제부턴 최대한 안전한 직거래를 하는 방법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량을 보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매물의 사고 이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이스토리 사이트나 민간 어플 카티 등을 통해서 해당 차량의 보험 처리 이력이나 정비 이력 등을 조회하는 건데요. 해당 내용들을 판단하는 자세한 방법은 1편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회된 사고 수리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자가 개인을 사칭한 딜러나 3자 사기꾼은 아닌지도 살펴봐야겠죠. 이때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차 번호만 알면 매매용 차량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버젓이 매매용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 판매자인 척을 하고 있다면 의도가 뻔하겠죠.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동차 365에서는요. 차 번호와 차주 이름만 알면 차량의 등록 원부까지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 차주가 맞는지부터 해당 차량의 압류, 체납, 저당 여부는 없는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는 차 실물을 보러 갈 차례입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은 해가 쨍쨍한 낮, 야외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환경이면 차량의 흠집을 놓치기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차량을 보실 땐 당연히 차량의 고장 여부나 사고 수리 흔적 등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관련 지식이 없으시다면 카바조나 마이바브 같은 출장 검수 업체를 이용하시는 걸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정비소를 약속 장소로 하면 출장 점검비보다는 좀 더 싸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때는 그 정비소가 중고차 거래 관련하여 정밀한 점검을 해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죠. 바쁜 정비소들은 점검비를 준다고 해도 중고차 관련 업무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명의 이전만 남았는데요. 계약서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양도 계약서에 이 내용들을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서 또는 각서를 만드시는 것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의 이전과 대금 지불만큼은 등록 사업소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최근 인터넷으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차량 판매자나 구매자 한 명만 나와도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평일의 등록 사업소는요, 사람도 많고 CCTV도 많아서 사익꾼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장소고요. 무엇보다 구매자는 차량의 명의 이전이 확실하게 완료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송금할 수 있고, 판매자는 송금을 확인한 다음에 차량과 차 키를 넘겨줄 수 있죠. 이로써 구매자도 판매자도 나중에 명의 이전이 되지 않거나 3자 사기에 휘말리는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좋은 차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카놀라요는 또 다른 자동차 정보를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도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